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넥스트 사이언스 2주간의 긴 하락 횡보 때문에 그동안 잠을 설쳤었는데 간만에 못 잔 잠을 몰아잔 것 같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어제에 이어 긴급 승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긴급 허가 신청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부의 정보에 따르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8월 29일 전문가들이 만나 코로나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합의할 예정입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은 현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최종 만장일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8월 29일 회의에서 이 백신에 대한 긴급 라이센스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논의를 가질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공휴일이지만 코로나 비상사태인 만큼 전문가 평가단의 회의를 통해 최종 만장일치 의견을 나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는 8월 29일 하루 종일 열리며 두 가지 종류의 코비드 백신에 대한 허가를 검토한다. 수입 백신 1개와 베트남 백신 1개가 나노코박스다. 원칙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백스 관련 시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 대상 백신 등록증 발급 기간은 20일 이내다. 그러나 나노코백스 백신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 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될 수도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회의는 윤리위가 수용한 나노코박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회의가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심도 있는 여러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이후 라이선스 발급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안 되는 9월 3일부터 최대 20일인 9월 19일 전에는 등록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증 발급 날짜도 중요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급 허가 여부도 중요합니다. 허가가 난다면 그동안 마련해둔 패스트트랙으로 그야말로 생산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외에서 윤리위 승인 소식에 넥사 주가가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아 회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말 내 쉬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베트남이 급한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신속한 백신 승인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의 결과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2차, 3차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임상 3상을 통해 기존 백신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기존 우한발 코로나 예방 효과는 96.5%로 95% 미만의 화이자 모더나보다 뛰어납니다. 에이즈나 얀센은 70에서 8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극심한 팬데믹을 보이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무려 75% 수준입니다. 화이자는 30%대, 모더나도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객관적인 증명은 없는 상태라 믿을 수 없습니다. 기존 백신은 출시 자체가 델타 변이 발병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관 시 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 편의성에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는 상대적으로 기존 백신에 비해 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WHO 코박스에 등재되면 전 세계 백신 수급에 목마른 국가에 신속히 보급되어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 2,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확진자가 매일같이 발병하는 요즘입니다. 기존 백신 수급도 모자란 상황에
돌파 감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코박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이를 접종하기 위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얼마 전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다며 방역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이처럼 국내에도 델타 변이가 급속 확산세이기 때문에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백신의 투입이 시급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을 정부 3대 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기대한다며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 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해 코로나 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 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백신 개발 투자와 국산 백신의 해외 진출,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 투자 유치 등이 전략 과제로 제시됐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부 예산 및 수행 과제입니다. 앞으로 나노코박스가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이센스 허가 여부는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판은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이에 특화된 첫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탄생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이 생산되고 WHO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국내 도입과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도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웅순 라이프 블로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및 HLB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